저는 현재 아내의 절친과 한 집에 살고 있네요. 동거 중이죠. 선비 같았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남편이자 가장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죠. 더구나 서로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의 끈으로 얽혀 있는지 알면서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10년 넘게 함께했던 아내와의 관계는 그녀와 하룻밤 만에 모든 게 잊혀졌으니 말이에요. 그만큼 너무나도 잘 맞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찰떡궁합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녀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이고, 매일 봐도 더 예뻐 보이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시작을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 결혼 11년 차 남자인 저는 그날 이후로 평온했던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내에게서 불길한 징조를 느낀 건 아마 1년 전쯤이었을까 싶네요. 딱히 이유랄 것도 없었죠. 그저 사소한 변화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마저도 제가 옆에 앉으면 서둘러 화면을 끄거나 내려놓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한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는 걸 얼핏 봤는데 내용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며칠 뒤 슬쩍 다시 봤을 때 그 친구와의 대화방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별거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설명되지 않는 아내의 행동들이 제 머릿속에 엉겨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굳이 대화 내용을 지우는 거지? 숨길 게 있나? 그런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자 한 번 생긴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아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말투,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눈빛, 뜬금없는 외출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퇴근 후 평소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문득 1년 전 아내에게 사준 그녀의 경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차 문을 열어볼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은 저를 멈추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차 안은 겉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조수석 의자가 평소보다 약간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뭔가 어수선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섬뜩한 상상이 스쳤어요. 혹시 여기서 남녀가 뒤엉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죠. 사람이 한 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얼마나 집요해지는지 그때 절감했거든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매 눈으로 차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시트 및 바닥 매트, 의자 틈새, 문짝 수납 공간.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로 훑어 내려갔죠. 그때 뒷좌석 바닥 매트 위에서 아주 작고 짧고 곱슬곱슬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털이었네요. 약 3cm 정도 되는 짧은 털.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탈모로 빠진 머리카락 같기도 했지만 그 형태와 길이는 누가 봐도 머리카락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의심이 현실이 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생각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손이 부르르 떨려오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아내에게 이 털들을 들이밀고 추궁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모르는 척하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휴대폰 한 번만 봐도 될까? 아내는 의외로 순순히 휴대폰을 내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의심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봤던 그 친한 친구와의 카톡 대화방은 흔적조차 없었죠. 왜 그 베프랑 카톡한 거는 아예 없지? 물었어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여자들끼리 만나서 친구 뒷담화도 좀 심하게 하고, 이상한 농담도 주고받은 내용이라 혹시나 다른 사람이라도 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워버렸어.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죠.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다시 물었죠. 나한테 거짓말 한 거라든지, 혹시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야. 제 목소리에서 단호함과 무언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느꼈는지 아내의 얼굴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찔리는 게 있는지 순순히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따라갔다가 친구가 부른 5살 연하 남자들이랑 3대3으로 술 한 번 먹었어. 그때 왕게임이나 소원 들어주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좀 후끈하게 놀았던 건 맞아. 근데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전혀 안 해. 하더군요. 아내는 최대한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얘기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후끈하게 놀았다는 말만 박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아내의 변명보다 차 안에서 발견한 짧고 곱슬거리는 털 생각으로 가득했죠. 뒷좌석에서 짧은 털 여러 개 발견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얼굴색을 바꾸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차를 뒤져? 사생활 침해 아냐? 그러면서 뒷좌석에서 나온 털은 자기 것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죠. 며칠 전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것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못 믿겠으면 전화해서 확인시켜 주겠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자기는 평소 뒷좌석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게 왜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죠. 사전에 둘이 입이라도 맞춰놓은 건지 아내는 저를 보란 듯이 문제의 그 돌싱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친구는 저번 주 금요일 오후 내내 아내의 차를 빌려 탔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친구의 것일까요? 아니면 미리 짜놓은 각본일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어찌되었든 아내가 외간 남자들과 밤새도록 후끈하게 놀았던 건 사실 아닌가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아내에게 선언했어요. 당신 휴대폰 내가 며칠 가지고 있겠어. 그리고 앞으로 그 돌싱 친구랑은 연락하지 마.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래? 아니, 외간 남자들이랑 술 한 잔 마시고 게임 좀 했던 게 그렇게 잘못이야? 친구한테 차 한 번 빌려줬던 걸로 이렇게까지 의심을 사야 해? 하면서요. 기가 막혔어요. 자기 입으로 왕게임 했다. 후끈하게 놀았다고 시인까지 해놓고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제 차도 아닌 그녀의 차에서 심각하게 오해받을 만한 증거물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라는 건가 싶었고요. 당신 입으로 문란하게 놀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차에서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 말만 믿냐고. 휴대폰 며칠 가지고 있는다고. 의심이 완전 풀리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결백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이게 10년 넘게 살아온 제대로 된 부부가 맞아? 분노가 폭발했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갔어요. 아내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저는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더라고요. 집안의 공기는 칼날 같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만 쌓여갔어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각방을 쓰게 되었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결국 별거 3개월 만에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3개월간의 숙려 기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함께 웃지 않았죠. 그저 남남처럼 서류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답니다. 11년간 함께 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우리를 이혼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 저희 이혼 과정을 다 알고 있다. 유일한 사람. 바로 아내의 절친이었어요. 외국인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경기도권에서 미용실을 한다는 소리를 아내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죠. 그녀를 본 건 결혼식 표연에서 딱 한 번. 그것도 멀리서 스쳐 지나듯 본 게 전부라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네요. 이혼은 했지만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증을 넘어선 집착이었죠. 저는 아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야만 이혼을 결심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유책 배우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죠. 무작정 그녀를 찾아 나섰어요. 어디 부근 미용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말에 따르면 오픈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신규 오픈한 미용실 위주로 찾아다니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틀 동안 일산 차병원 3군데, 부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다행히 신축 아파트 상가에 새로 오픈한 미용실 하나를 발견했죠. 간판 이름과 분위기가 아내가 말했던 것과 비슷했거든요. 그녀를 찾아간 건 저녁 8시가 훌쩍 넘어서였어요. 손님이 거의 없을 한적한 시간. 미용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서성였어요. 죄책감과 호기심, 복수심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통유리 너머로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중년 여성 한 명과 눈이 딱 마주쳤죠. 아내의 절친 현정 씨가 분명했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혹시 머리 하시러 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제가 그저 늦은 시간에 머리를 자르러 온 손님인 줄로만 아는 것 같았죠. 올해 42살이라는 그녀는 외국물을 오래 먹어서인지 겉모습이 남다르더라고요. 짙은 쌍꺼풀과 커다란 눈웃음이 깊게 패어 있었고 허리 라인이 강조된 원피스는 상체와 하체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언뜻 봐도 꽤 미인이었죠. 손님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요즘엔 아저씨들도 이발소 안 가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많이 받아요. 제가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미용실 앞에서 기웃거렸던 저를 머리 손질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손님으로 여긴 모양이었죠. 계속해서 괜찮다며 들어오라고. 머리 자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안 받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살짝 주저하자 무슨 남자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하면서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저를 큰 거울 앞 의자에 앉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손님 행세를 해야 했죠. 아, 살짝 다듬어 주세요. 겨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제 머리에 분무기로 여기저기 물을 뿌려대더니 머리카락을 자꾸 쓸어 올리며 만지작거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저씨, 이렇게 자르면 예뻐 보일 것 같은데요. 옆머리 한번 시원하게 올려치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네. 아, 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버렸죠. 한참 동안이나 제 머리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그런가? 다른 데서 머리 자를 때보단 손님
응대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서 뭔가 새롭기도 하고 프로다운 모습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머리를 커트하고는 그녀가 하는 말이 있더군요. 헤어 스타일링을 멋지게 표현하려면 첫 번째가 헤어컷을 잘해야 하는데 손님은 두상도 너무 예쁘시고 머리숱도 많아서 짧은 머리가 특히 잘 어울리세요. 칭찬을 하더라고요. 옆머리는 시원하게 올려치고 그녀가 직접 제 윗머리에 왁스를 발라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해줬어요. 평소 50대 아저씨 같던 제 모습이 제가 봐도 중년 남성의 멋진 모습으로 변신해 있더라고요. 어머, 아저씨, 머리 자르고 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세요 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나쁘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저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미용실 단골 손님이 되었죠. 머리 깎아주고 제 머리를 감겨주고 드라이 해주고 항상 새로운 스타일링까지 해주면서 사장님 너무 멋져요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번이나 그 미용실을 찾았죠. 그녀를 볼 때마다 매력적인 모습에 점점 눈길이 가고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낸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나더라고요. 미용실에 들릴 때는 항상 밤 9시쯤 퇴근 직전에 그녀를 찾았어요.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한다고 많이 지쳐 있을 시간일 텐데도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없다 보니 그녀와 사적인 얘기도 나누며 빠르게 친해져 나가고 있었죠. 저는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용기를 냈죠. 현정 씨, 시간 날 때 야외로 드라이브 한번 갈까요? 혹시 부담스러우면 가볍게 커피라도 한잔 해요. 그녀는 다음 주 화요일이 휴일이라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던 그녀와의 데이트 약속을 얻어냈죠.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그녀는 저랑 놀러 갈 생각에 한껏 차려입고 기분이 들떠 있더라고요. 평소 가게에서 입던 작업복 같은 옷이 아니라 훨씬 화려하고 노출 수위가 좀 있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어요. 현정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제 칭찬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수 씨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차려입었죠. 당연하죠, 하더군요. 1시간 조금 넘게 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인천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서 바지락 칼국수로 늦은 점심을 해결했죠. 식사를 마치고 근처 바닷가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녀가 말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바람 쐬러 나왔다면서 너무 기분 좋다고 하더군요. 그럼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저녁까지 먹고 놀다가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바닷가를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가 불쑥 질문하더라고요. 정수 씨는 만나는 여성분은 없으세요? 제 연애사가 궁금했던지 질문을 던져놓고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왠지 여자로 느껴져 제 마음이 마치 요동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물었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여자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현정 씨가 있잖아요. 현정 씨가 애인 해줄래요? 진지 반, 농담 반으로 던진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지금 장난치는 거죠? 하더군요. 아니요, 저 정말인데요. 오늘 현정 씨한테 작업 한번 치려고 데이트 신청한 건데요.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웃더라고요. 정수 씨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갑자기 설레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었죠.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대로 이어가고 싶어서 은근슬쩍 옆으로 다가가 젊은 연인들처럼 걸어 다닐 땐 손을 잡고 돌아다녔죠. 그녀도 빼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을 잡으니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저녁으로 회를 먹으러 갔죠. 그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회에는 소주인데 딱 한 잔만 할까요? 그 딱 한 잔이 둘이서 세 병으로 늘어났어요.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죠. 결국 우리는 사고를 쳤답니다.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 차를 몰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횟집 바로 옆에 숙박업소가 떡하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만 충동적으로 말하고 말았죠. 현정 씨, 잠깐 쉬다 갈래요? 말을 해놓고는 아차 싶었어요.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당황했죠.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죠. 그녀 또한 모직인 척하며 저를 따라왔답니다. 친구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와 만나온 지 벌써 3개월째가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반, 복수심 반으로 접근했는데 어느새 그녀에게 깊이 빠져버렸어요. 6시 퇴근하고 곧장 미용실로 갔다가 데이트하고 나면 둘 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서 지내다 오더라고요.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알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자고 올 정도로 거의 반동거 중이에요. 그녀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과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의 전 남편인지, 왜 처음 그녀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시작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들통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불안감이 늘 제 마음 한구석을 좀먹고 있었어요. 늦기 전에 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더라고요.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나올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그녀가 저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아니면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저를 밀어낼까봐.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이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숨기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숨막히는 비밀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차피 터질 거라면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현정 씨, 사실 현정 씨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제 진지한 목소리에 그녀는 무슨 일이냐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그녀의 절친, 제 전 아내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죠. 제가 왜 처음 그녀의 미용실을 찾아갔는지, 어떤 의심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그녀에게 끌리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는 내내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어떤 비난과 실망이 쏟아질까, 이 관계가 산산조각 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이 침묵이 관계의 끝을 알리는 소리일까봐 겨우 용기를 내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그건 놀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죠. 마치 제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소름이 쫙 끼쳤죠. 그녀가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끌어안고 전전긍긍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였다는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안해 보였을까?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엉키며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당황하며 숨을 헐떡이자 그녀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비밀을 간파한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것도 느껴져서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놀라지 않은 저를 보고 당황했죠? 그녀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달래듯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창피함과 안도감,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시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언제부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죠. 목이 메어왔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제가 두려워했던 비난이나 경멸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복잡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정수 씨가 머리를 하고 세 번째쯤 찾아왔을 때였나? 하더군요. 그때 안 그래도 정수 씨 얼굴이 눈에 익어서 어디서 봤더라.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 미용실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이혼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 과정이 복잡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때 아차 싶었죠. 그녀는 제 전 아내의 이름을 말했어요. 정말 알고 있었구나.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제가 누군지 짐작하고 그리고 친구의 이혼 소식을 듣고 확신했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그녀는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를 가지고 놀았을까? 아니면 그냥 지켜봤을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정수 씨가 누군지 알았죠. 그래도 지켜봤어요. 지켜봤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걱정했는데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죠. 제가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 허우적대는 동안 그녀는 그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가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비난 대신 이해와 연민, 그리고 진심이 가득했죠.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안 그래요, 정수 씨?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씻겨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죠.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숨긴 걸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고 오히려 제가 이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해줬어요. 그녀는 제가 얼마나 찌질하고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면서도 저의 진심을 봐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를 비난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줬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 대신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만 했을까 하는 이해심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넓은 마음과 따뜻함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우연과 피연 속에서 정말 운명처럼 서로를 만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정한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죠. 그녀의 손을 잡고 바라본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날들이 이제는 진실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